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이 101.1이 나왔습니다. 직전달 101.5에서 101.4로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MOM은 마이너스 0.3%, 컨센이 마이너스 0.2였으니까 이를 하회했습니다. 전반적 경기 선행지수는 25년 2월까지 직전 6개월 동안 1% 하락을 했는데 이전 6개월이 2.1이었으니까 하락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2월달 재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향후 미국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주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실물 경제를 대변한다는 환율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 유럽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통화 정책의 모습들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영향도 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사실은 기타 등등의 다양한 매크로 데이터를 종합해서 살펴보는, 그중에서 실물 경제의 흐름을 가장 요약해서 집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 2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세부 구성 요소가 있었죠. 10개의 구성 요소 중에 절반이 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는데, 지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S&P 500 주가 지수고, 그 다음은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겠죠. 그 외에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소비자 기대 지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 얘기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것이죠. 2월달 경기 선행지수에서 가장 큰 부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월달 소폭 반등했던 제조업 신규 주문에 대한 이런 흐름이 다시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큰 폭으로 하락이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선행지수 2월달 수치의 두 번째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2월달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은 미국 경기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경기의 움직임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실제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직전 달까지 그 마이너스 폭이 계속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번 달 재차 더 좀 벌어졌죠. 마이너스 2.6까지 올라섰던 이런 변화율 자체가 2월달 3%까지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반등의 정도가 이제 좀 옅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은 YY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에 따른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만으로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볼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런 모습의 경기 선행지수를 집계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6개월 변화율을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 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을 가늠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이 그 라인인데 지금 그보다 상회해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경기 선행지수 6개월 성장률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은 마이너스긴 합니다. 다만 세부 구성 요소들 간에 여전히 약세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경제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회복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런 6개월의 변화율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YY 변화율이라든지 여전히 부정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2023년 말 이후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최근 시점에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은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것이죠. 다만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온 이유가 최근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관세빨로 움직이고 있는 영향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 소비자 신뢰도에 대한 하락과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이 다소 직전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컨퍼런스 보드는 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로 둔화될 것이다. 물론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 둔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경기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2월달 114.7로 직전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MOM 0.3% 상승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비농업, 논팜 일자리라든지 이전 지출 제외한 개인 소득이라든지 무역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 등의 움직임인데 이번 2월달은 산업 생산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소득이라든지 제조업 및 무역 판매, 그 다음에 고용 증가의 움직임 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경기 동행 지수가 전월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던 과거의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2월달 여전히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 국면을 이어갔고 경기 동행 지수는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다는 거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경기 동행과 경기 선행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뿐만 아니라 OECD와 지역 연은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연은이 보게 되는 최근 50개 주 경기 동행 지수 3개월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데이터가 가장 최근이고요. 다음 데이터는 4월달 나오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7개 주에서 지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10개의 주가 하락을 했고 이거 2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를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은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보시게 되면 2월달 100.71로 직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디테일로 MOM 변화율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이죠. 여전히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증가폭이 둔화가 되었다. 2월달 0.08% 증가를 했는데 이런 흐름 보시면 이 확장 국면 안에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결국 이런 확장세가 감소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까지 이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 이런 흐름 자체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에 비해서 주가 지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주도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매주간 주간 경제 상황 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월 15일자 기준으로 이번 4분기 GDP 성장률이 2.3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최근 GDP 성장률이 2.51이었으니까 이보다 낮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 4분기가 2.32로 집계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조차도 사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보다는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둔화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기 동행 지수와 실질 GDP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전히 경기 동행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GDP 흐름에서도 견고하게 집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경기 동행 지수가 우상향하고 S&P 500 추정 실적과의 유사한 상관관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추정 실적도 마찬가지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경기 동행 지수와 선행 지수 간의 이런 비율, 레시오로 살펴보면 2월달 0.88입니다. 직전달 0.89에 비해 소폭 하락을 했죠.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의 위치는 상당한 하락 구간이다. 과거 패턴을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 침체 때나 나타났던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가 하방 요인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고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런 괴리가 디커플링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건데, 이렇게 벌어졌던 과거 사례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보면 좋은 차트가 이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빨간색 점선은 S&P 지수고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 초록색이 동행지수입니다. 음영이 칠해져 있는 기간은 통화정책의 긴축 구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긴축이 끝나고 통화 완화로 들어설 때 보시게 되면 경기 동행지수가 꺾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경기 동행지수가 꺾였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 파란색 음영이 칠해졌던 통화 긴축 구간이 지나 계속적으로 완화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선이 꺾이지 않았던 구간을 찾아보면은 95년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 95년도 사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가 지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통화 정책 긴축이 있었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95년도 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95년도 사례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상승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사례 통화정책,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낮추면서 모두 리세션은 빠졌던 과거 사례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장당의 금리가 영전되지가 않았고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하지 않았던 그런 국면이다. 이런 국면에서 금리 인하 후 경기 침체 없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흐름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연간 변화율이 2월달 마이너스 3.1입니다. 직전달 2.6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ISM 제조 구매 지수도 직전달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움직임의 모습이 비슷하게 흘러가죠. 두 지표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ISM 제조 PMI가 S&P 추정 실적을 선행하면서 유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흐름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이 되는 모습, 특히나 경기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디커플링이 됐던 이런 구간은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 트럭 물류 고용 YY 흐름도 계속 1월달 QCW 인구 추정치 변경에 따라서 전면 수정이 됐고, 그 이후 2월달 데이터도 소폭 큰 폭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2월달 1% 감소로 어느 정도 8월달 반등을 했다가 이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화물이라든지 물류 부분의 이런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가야 AI 내러티브로 선행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주가의 지수나 환율의 움직임, 특히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변동성이나 유동성으로 얼마든지 시차를 가져올 수가 있고 현혹될 수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모멘텀 투자라든지 변동성 플레이,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큰 움직임 가운데 방향성을 갖고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경기 순환 주기를 놓고 어느 정도 큰 그림 안에서 자잘한 변동성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시든 차트 분석을 하시든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이 조정 구간, 특히나 성장주 위주로 과대 하락됐던 부분이 좀 반등을 했죠. 사실 지금 위치가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조정 국면에서 결국에는 반등, V자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더블팁으로 재차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갈 것이냐, 또 아니면 조정 국면을 이탈해서 그야말로 경기 하방으로 떨어지는 리세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사실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기를 트럼프가 완벽하게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다면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결국 이런 경제의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매크로 데이터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고요. 여전히 큰 방향성 없이 계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거나 빠르게 방향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